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관해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또 하나 제시가 되었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 회사의 취업 규칙이라든지 혹은 단체 협약에 우리의 임금 체계는 포괄임금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로 법원에서 포괄임금제로 인정할까?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법원은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라고 보았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는 임금 지급 방식의 하나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근로시간 계산이라든지 혹은 임금 계산의 편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기업에서 이제 포괄임금제 활용해 왔어요. 그런데 또 이런 포괄임금제가 잘 보니까 임금 수준의 저하라든지 장시간 근로를 이렇게 유발한다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인 검토가 제시가 되었고요. 견해가. 그리고 나서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기도 했어요. 이러한 견지에서 이제 이 사안에서 법원은 A기업의 임금 지급 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 기준이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A기업은 이소를 제기한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그 노동조합하고 이제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임금협약도 같이 임금협정을 체결을 했는데요. 연장 근로하고 야간 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먼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A기업의 임금협정은 기본 시급을 별도로 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임금협정은 기본 시급하고 사전에 우리 합의했었잖아요. 연장 근로하고 야간 근로. 이걸 근거로 한 수당들을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하는데 이 수당을 산정을 이미 한 거죠. 왜냐하면 시간을 협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산정해서 이를 기본급하고 이제 월 임금액에 전부 포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협정에서 임금제도는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로 한다라고 명시하였고요. 또 한 가지. 임금 조건표의 임금은 지급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구분해 놓은 것일 뿐이고 이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근로자하고 기업은 상호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문구까지 명시해놔요. 거의 되게 완벽한 포괄임금제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 A기업의 근로자들은 상여금하고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통상임금에 이와 같은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라는 소를 제기를 하신 거죠. 이에 대해서 A기업은 임금협정의 내용을 봐라. 포괄임금제라고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포괄임금제가 성립한다라고 주장하신 거죠. 이제 이에 대해서 2심, 그러니까 우리가 원심이라고 부르거든요. 대법원 이전의 승급이니까 원심은요. 포괄임금제 맞다라고 판단하셨어요. 대법원은 조금 다르게 판단했어요. 아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한번 보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계속 주장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판단 이유로 한번 보실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방식은 기본 임금하고 이를 기초로 한 수당을 가산해서 산정해야 되는 게 맞다. 다만 예외적으로 포괄임금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법정 수당을 모두 합산하는 거예요. 그냥 이만큼의 급여를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급여에 기본임금이든 법정수당이든 상여금이든 아예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만큼 주기로 하는 거. 그게 포괄임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기본임금을 미리 정해두고 그 다음에 법정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수당으로 보아서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이것도 중요하겠죠. 내가 실제로 몇 시간을 근로했는지 상관없이 연장 근로라든지 휴일 근로라든지 이거 다 포함해서 그냥 이만큼의 급여가 있다면 기본급은 이만큼이고 나머지 연장 근로 몇 시간 했든 상관없이 이만큼을 수당으로 해서 내가 주겠다라는 게 포괄임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포괄임금제로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 경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근로시간이나 근로 형태, 그리고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하고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 등의 기본급여하고 별도로 수당을 지급한다. 그것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건 포괄임금제가 아니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가 포괄임금제는 그냥 모든 수당을 다 합해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있다라고 하면 이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단체 협약 등의 연장 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기본급여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률을 지급 결정하겠다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 사안에서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이 A기업의 사안을 잘 들여다봤더니 임금협정서에는 기본급하고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세부적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법원은 이 협정은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를 전제로 기본급하고 수당을 합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지급 방식일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아까 임금협정에서는 얘기를 한 게 있었잖아요. 연장근로수당 이만큼, 그 다음에 연장근로시간, 그리고 휴일근로시간 이만큼이라고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부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 세부적으로 나눈 것들에 대한 그 임금 지급 방식일 뿐이지 포괄임금제가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임금협정서에 제반 법정수당을 포함한다라고 기재가 아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것을 포괄임금제라고 주장을 하셨던 거고요. 그런데 이 기업에서 실제로 급여를 어떻게 주셨냐면요. 월 고정액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하고 연차수당을 지급을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기업에서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을 또 별도로 지급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상여금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임금협정의 이만큼 이 부분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임금 조견표에 나타나지 않은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은 별도 월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던 거죠. 법원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딱 보니까 포괄임금제라고 보는 기본 요건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포괄임금제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대법원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두 가지인데요. 이런 포괄임금제에 관한 문제가 된 사안에서 두 가지 기준을 들어서 포괄임금제다, 포괄임금제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셨어요. 첫 번째, 근로 형태, 업무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근로시간 산정하는 게 곤란해야 돼요.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정한 월급여 외에 어떤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로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임금 체계를 보실 때 이게 정말 포괄근로수당인가, 이제 그런 체계인가, 임금 체계인가라고 볼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향후에 우리가 분쟁을 서로 없앨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체결하는 취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회사의 임금 체계가 이거에 맞는지 아닌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또 수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이 사안들을 잘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